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한가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특별히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달도 안 됩니다만은 다가온 이 선거에서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또 김정은과 만나는 그런 쇼를 또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지금 한가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싱가포르 회담 전과는 좀 다른 바가 있습니다. 언론이 전문가들이 그리고 밑에 지금 데리고 있는 보좌관들 그리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김정은은 믿을 수 없다.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협력자로 끌어들여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만난다고 한들 그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계산을 한다면은 트럼프가 속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행태가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주 거친 말을 합니다. 뭐 소개 같은 그런 말도 막 합니다. 쥐라는 표현도 막 쓰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교양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미국 언론은 꼬치꼬치 따집니다. 미국 언론은 공인이 거짓말을 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거짓말은 반드시 토를 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워싱턴 포스트인데 더 팩트 체크란 이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이 통계를 냅니다. 최근 통계 한 2일 전 통계인데요. 거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약 600일 정도 되는데요. 드디어 거짓말, 왜곡, 과장의 건수가 5천 건을 넘었습니다. 5천 건. 하루에 평균 8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세를 많이 하니까 또 유세장에 가면은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32개씩 거짓말을 했답니다. 거짓말의 쓰나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트럼프에 못지않습니다. 거짓말, 왜곡 등등이요.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거짓말은 단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따라서 생일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게 가장 큰 거짓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딱 밑줄 치고 토를 단 분이 있습니다. 이동복 선생입니다. 대북 관계에 평생을 바친 이동복 선생이 아주 흥분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6.15와 14선언 불이행이 정권교체 때문이라는 문재인 씨의 새빨간 거짓말. 이분이 과격한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쓰는 분이 아닌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읽어보니까 납득이 갑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선생의 글입니다. 평양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세 번째로 가진 남북회담에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합의하여 발표한 뒤 20일 서울로 귀환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 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가진 귀환회견에서 과거 6.15 선언과 14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뿐이라면서 그것은 정권교체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그 다음 정부들이 들어선 뒤 14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어서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6.15 선언과 14선언에 관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터무니없이 엉뚱한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무엇이든지 잘못된 일은 도나 개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란 말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하면 안 되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전 정권, 즉 직전의 박근혜 정권과 그 이전의 이명박 정권이라는 두 보수 우익 정권 탓이라고 비난하는 작태를 보이면서 소위 적폐청산론으로 이를 포장해 온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이번 소위 6.15 선언과 14선언에 관한 그의 발언도 같은 맥락의 상투적인 무조건 전 정권 탓하기 발언의 하나다. 우선 6.15 선언에 관하여 이야기해보자. 2000년 6.15 선언 때의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었다. 그런데 2007년 김대중 정권을 2002년이죠. 2003년이군요. 2003년 김대중 정권을 개성한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보다도 정치 성향이 더욱 친북 좌경 정권이었다. 그 노무현 정권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문재인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 때는 문제 6.15 선언에 담긴 5개 항목의 합의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행되거나 실천된 것이 없다. 사실이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20일 DDP 회견에서의 발언은 6.15 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논리가 맞네요. 6.15 선언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에 있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노무현 씨가 김정일과 2007년에 합의한 14선언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전가하는 것도 천만부당하다. 14선언은 6.15 선언보다도 더 원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결정적인 하자가 넘쳐나는 문구이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씨는 자신의 남은 임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강행한 평양 방문을 통해 소위 14선언을 탄생시키는데 이에 이어서 자신의 후임자를 뽑기 위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이미 시작된 시점인 그해 11월 14일 남북 총리회담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여기서 엄청난 액수의 국민 부담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대북경제협력 보따리를 담은 총리회담 합의서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담긴 대북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타당성 조사도 되지 않는 것들이었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는 데 들어갈 국민부담 액수에 대한 현대경제연구소의 추산은 112억 달러 이상이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 부담을 강요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무리한 행동에 대한 노무현 씨 자신의 설명은 전임 CEO의 입장에서 일단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저질러 놓음으로써 후임 CEO가 거절하지 못하고 이를 지불하게 만들어 놓으려는 것 다음표 닫고요. 이었다. 2007년 12월 17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씨는 2008년 2월 25일 취임 이전에 동아일보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14선의 이행 문제에 대하여 솔로몬의 판결을 무색해 하는 모범당파를 만들어냈다. 이 회견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14선언에서 노무현 씨가 김정은에게 약속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신은 4개의 기준, 즉 북핵 문제의 해결,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및 국민의 동의에 입각하여 프로젝트별로 심사하여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겠다는 보관을 제시했던 것이다. 즉 첫째,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실천하고 2.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시간을 두고 실천하며 3.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없는 것은 실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후보의 보관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모범 답안이었다. 그런데 문제의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은 다른 것은 고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듭된 제재 결의와
거듭된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로 인하여 햇볕을 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14선언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것은 유엔의 제재를 불러오게 한 북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 하는 지적을 이동복 선생이 아주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도합 6차례에 걸쳐서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회의는 이사회는 11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일체의 경제협력을 봉쇄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살해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력 도발을 자행하여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5.24 제재 조치를 단행하도록 만들었다. 자초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 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더구나 금강산 관광하러 간 한국 여자분을 경고도 없이 사살하는 이런 짓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14선은 집행할 수 있었겠느냐. 그 내용도 문제지만 이렇게 지금 이동국 선생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소위 14선언과 14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책임은 북한에 있었지 대한민국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보다 원천적인 책임은 도저히 이행될 수 없는 엉터리 내용의 합의서들을 서로 결탁하여 우격다짐으로 만들어낸 북의 김정일 정권과 남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게 함께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에게 왜 이게 이행될 수 없었느냐.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명박 박근혜를 끌어들이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동복 선생은 더구나 6.15 선언과 14선언은 특히 대한민국 헌법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수용한 6.15 선언 제2항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문건이라는 결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위헌적인 6.15 선언과 14선언의 이행을 다짐한 이번에 9.19 평양선언은 똑같은 이유로 해서 위헌 문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6.15 선언, 14선언에 적힌 이번에 9.19 선언 정신을 흐르고 있는 것은 민족공조, 그리고 민족공조에 바탕한 낮은 단계 연방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 헌법 위반된다 이거죠. 헌법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구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취임한 사람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불량품을 상품화하여 북한의 핵 사격을 도와주는 박물장사 행각을 벌이기 위하여 평양 저방문에서 돌아와서 숨도 돌리지 않은 채 뉴욕으로 유엔 총회 나들이 길에 나섰다. 그의 모순된 행각이 과연 미국과 국제사회에 의하여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답게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개성공단 폐쇄하고 한 것은 전적으로 150% 북한 정권에 있는데 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문이라고 하느냐. 또 더구나 6.15 선언, 14선언, 9.19 선언을 흐르고 있는 위헌적인 통일관, 위헌적인 통일 합의, 이것 때문에라도 헌법을 무시하지 않고는 6.15 선언, 14선언 집행할 수 없다. 이게 이동복 선생의 지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